입력값들의 정보 흐름을 보고 이 정보 흐름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 흐름을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라서 이 앞에 텍스트의 흐름이 들어오면 텍스트의 흐름을 만들고 이미지의 흐름이 들어오면 이미지의 흐름을 만들고. 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LLM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LLM 많이 들어보셨죠? 예, 중요한데 뭐 하는 애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LM,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 이 large라는 단어를 떼면 language라는 말이 나오죠. language model이라는 말이 뭔지를 먼저 보고 얘 왜 large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랭귀지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뒤 다 잘라서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컴퓨터가 일단 텍스트라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텍스트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코딩이라는 거를 해서 컴퓨터는 여러분이 쓰는 모든 글자를 다 특정 숫자에 매핑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컴퓨터는 계산기입니다. 컴퓨터는 숫자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한테 뭐 시리야 뭐뭐 해줘 뭐 이런 거 했다고 쳤을 때 컴퓨터가 음성을 이해하고 뭐 귀신같이 뭐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음성 정보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오디오 프로세싱이 돼가지고 뭐 저쪽 된 다음에 그게 이제 ST를 통해서 텍스트로 전환이 된 다음에 텍스트를 이해를 한 다음에 뭔가 해주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텍스트로 전환된 것도 계산인 숫자로 전환을 돼서 이제 시리를 사용하는 뭐 아이폰이든 뭐든 그 안에 있는 프로세서들에서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고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고 뭐 저저저 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서 뭔가 찾고 그걸 갖고 와서 다시 이제 그거를 TTS를 해가지고 음성으로 변환하고 그거를 스피커에서 내보내는 거죠. 다 계산입니다. 로직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는 다 특정 숫자로 매핑이 됩니다. 그 매핑 규칙이 있겠죠? 그것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전 세계 표준이 UTF-8입니다. 그래서 UTF-8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숫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는 곰이라고 하는 게 U 플러스 ACF 제로 이렇게 돼 있죠? 저거를 이렇게 밑에 있는 UTF-8 인코딩이라는 걸 하면은 뭐 저렇게 돼요. 저도 뭐 정확히 저 규칙을 뭐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UTF-8이라는 거를 쓰면은 저런 식으로 됩니다. 숫자, 특이한 숫자로. 그래서 숫자로 된다는 걸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숫자로 되면 좋은 게 뭐냐? 계산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는 계산기예요. 그럼 컴퓨터는 인코딩을 한 숫자들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곰이라는 글자가 하나의 숫자로 매핑이 된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곰이 168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 그리고 원숭이가 169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글자 단위지만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랑 원숭이는 숫자 1차이인데 그게 계산을 했을 때 1차이가 의미가 있나요? 다르게 해볼까요? 말이라는 글자는 170이에요. 그러면 숫자 111 차이 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바꿔 얘기해보면 거기에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예, 뭔 소리냐면 계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칙연산일 텐데 뭐 그래봤자 이 숫자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칙연산이 물론 정의를 하면 더 많아지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계산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에. 바꿔 얘기하면은 정보를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다양한 숫자를 쓰고 싶다라는 컨셉이 등장을 하고요. 비슷한 예시로 되게 쉽게 예시를 또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학생 시절을 겪었을 거니까 대학교라 칠게요. 대학생을 우리가 어떤 숫자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학번입니다. 학번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학번 간의 차이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여기서 한 학번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8글자 뭐 2010, 1621 뭐 이런 건데 그 8글자의 학번이 뭔 의미를 가지냐 했을 때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2010 네 자리는 이제 입학한 연도고 뒤에 네 자리는 이제 학과별로 가나다 순서대로 쭈르륵 해가지고 쭉 와서 1621이거든요. 1621번째라는 뜻이에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는 게 이제 그게 김용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정보가 그냥 1621번째 입학한 사람인 거지. 뭐 조금 더 하자면은 뭐 서강대 이제 그 과 순서를 알고 있다면 그냥 뭐 그 정도인 거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용담이라는 사람 자체에서 나타내 뭐 예를 들면 제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학번이라는 정보에는.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로 나를 표현하기엔 너무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요. 뭐 그래. 근데 어쨌든 여기에 뭐 난 뭔가 정보를 담고 싶어 해서 그 8글자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쳐도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을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저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숫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나이, 학번도 2010 뭐 다 쓰는 게 아니고 10만 딱 쓰는 거고. 예를 들면 학과, CGPA, 그리고 뭐 몸무게.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건 무식한 얘기실 드는 거예요. 뭐 매력의 정도. 뭐 예를 들면은 익명의 대학생 뭐 한 10명을 데려다가 이 사람의 얼굴 평가해줘. 뭐 예를 드는 거예요.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숫자.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조교를 한 횟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 몇 학년인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들을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개념이 여러 숫자를 가지죠. 우리 수학에서 이걸 벡터라 부릅니다. 벡터가 이걸 딱 표현하기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자연스럽게 정보 표현을 벡터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할 게 많아요. 뭘 할 게 많냐? 그 벡터로 표현된 애들끼리 계산을 하면은 그게 의미를 가집니다.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벡터 간의 연산, 빼기 연산 같은 게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male, female, verb tense, country capital 같은 빼기 연산을 했더니 관계가 정의가 된다는 걸 연구를 통해서 밝혀요. 그래가지고 이야 신기한데? 라고 하는 게 2013년도에 워드 벡터라는 논문에 처음 등장을 하고요. 이 컨셉이 확장돼서 그 뒤에는 수많은 벡터 표현들이 의미를 잘 가질 수 있게 학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유효하다가 돼서 점점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의 텍스트는 컴퓨터 내에선 임베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벡터가 낸다. 이 말은 문장은 어려운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구나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텍스트의 의미를 잘 담기 위해서 여러 숫자로 표현되는 걸로 바꾼다. 컴퓨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Next Token Prediction이라는 문제를 풉니다. 이거는 뭐냐면 Next Token Prediction이라는 말 자체가 Next 다음에 토큰. 토큰은 이제 요 동전 같은 그거 말고 의미상 토큰이라는 게 뭔가 이제 조그만 단위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토큰이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컴퓨터가 이해하고 있는 텍스트의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몇 개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문 단위 될 수도 있고 글자가 될 수도 있고 글자의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자의 조합이라고 하면은 형태소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실제로는 이제 뭐 좀 다른 방법을 쓰지만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에요. 토큰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where are we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앞에 단어가 where are we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썼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where 다음에 are이 나오고 where are이 나온 다음에 we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where are we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해서 MLE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했죠.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래서 확률적 모델을 쓰다가 이게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수많은 텍스트를 준 다음에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where are we 다음에는 going, go, eating 등등등이 나오는 것 중에서 going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를 컴퓨터한테 맞춰보라고 시키는 거죠. 컴퓨터 이 다음에 뭐 나올까? 근데 이제 go? 아니 going이야. 그렇구나. 이런 거를 학습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이건 다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방금 열심히 얘기했던 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뉴럴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짓을 합니다. 그렇구나. 뭐 신기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auto regressive라는 단어인데요. 이 auto regressive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어려운데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쓰는 LLM은요. 챗GPT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치고 엔터 치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입력한 글자, 저희가 이걸 프롬프트라죠. 인풋 프롬프트. 인풋 프롬프트를 보고 이게 아까 요거예요. Where are we 같은 겁니다. Previous words, 주어져 있는 컨텍스트입니다. 내가 써준 문장. 그러면 컴퓨터는 그거 맥락을 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맥락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해요. Next token prediction이죠. 찍어. 그러면 찍은 것과 함께 이전에 있는 모든 걸 다시 넣어요. 그러면 내가 방금 적었던 단어가 가장 마지막 단어가 됐죠. 여기서 예를 들면 where를 넣고 where are이 나왔지. 그러면 where are를 다시 넣고 where are we가 나왔지. 그럼 where are we를 다시 넣고 다음 걸 찾는 이 방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auto regress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챗GPT들이 나오는 방식이 여러분의 입력에 뭘 넣었느냐에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입력의 영향을 받고 나서 출력된 단어의 영향을 또 받고 그것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을 뭘 넣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출력이 뭐가 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좀 느려요. 어쩔 수 없이. 물론 많이 빨라졌지만 그래서 좀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제한되고 있긴 한데 이제 만든 거를 다시 넣고 만든 걸 다시 넣고 만든 걸 다시 넣어야 돼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LLM은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이 LLM이라고 하는 거에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라는 게요. 이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는 게 지금 보시면은 영상에 나오죠? GIF입니다. I saw a can of mat 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저 그림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짝대기들이 나오잖아요. 저게 확률분포입니다. 확률분포? 뭔 소리지? 확률분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쓸 때 나오는 결과는 확률적으로 뽑혀요. 항상 다시 보세요. 다시 항상 I saw a cat on a mat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지금 저 짝대기들 있잖아요. 저게 저 짝대기들을 보고 뽑기 때문에 I saw a cat on a mat이 나올 확률이 높을 수는 있어도 낮은 애도 뽑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I saw 한 다음에 항상 무조건 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I saw 한 다음에 어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어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뽑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단점은 내가 생각하는 항상 좋은 표현이 나오진 않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챗GPT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도 다르게 나오죠. 매번 답변이. 왜 그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나오냐?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하기 때문에. 샘플링한 걸로 달라진 거를 다시 오토 리그레시브 넣으니까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답변을 고정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템퍼리처라던가 P값, 탑 K 뭐 이런 거 다 조정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걸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LM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스탠포드 AI 리포트라고 하는 거에서 정의를 새롭게 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머신러닝과 딥러닝 같은 AI 기존 기법들이 제안했던 이제 방식들과 다르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LLM을 새롭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LLM이 정의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functionalities라는 걸 가진다. 이게 뭔 소리냐면 쉽게 얘기하면 입력값들의 정보 흐름을 보고 이 정보 흐름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 흐름을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라서 이 앞에 텍스트의 흐름이 들어오면 텍스트의 흐름을 만들고 이미지의 흐름이 들어오면 이미지의 흐름을 만들고 음성의 흐름이 들어오면 음성의 흐름을 만들고 테이블들이 들어오면 테이블을 만들고 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흐름을 이해해서 흐름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특정한 로직과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컨셉이 있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냥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보들을 뭘 줘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실제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으로 재정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 FM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FM으로 해결하자라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서 대-LLM의 시대가 열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부터 2023년도 3월 14일에 GPT-4 나온 것까지의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등장을 하죠. 보시면 구글, 뭐 화웨이, 네이버, 그다음에 딥마인드, 아마존, 메타, 뭐 엄청 많은 회사들, 오픈 AI, 많은 회사들이 뭐 5만 가지 것들을 다 내놨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옛날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대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LLM에 대한 컨셉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뉴럴 스케일링 러라고 해서 이거는 법칙이라고 써놨지만 진짜 법칙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한때 엄청나게 중요했던 컨셉인데요. GPT-3가 나오기 전 GPT-2를 이제 만든 오픈 AI가 GPT-2, 3를 만들면서 뭘 하나 배웠냐면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고 숫자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성능이 올라간다는 걸 밝힙니다. 그러니까 밝혔다는 게 이제 그걸 찾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같이 하면 돈도 같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같이 들긴 하는데 근데 성능이 굉장히 많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발견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논문에서 하나의 그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은 위에 뭐 이렇게 모듈 아리스메틱 뭐 이런 거 있는데, 저 그 ABCD 뭐 저 위에 있는 글자는 몰라도 되고요. Y축에 있는 거는 성능입니다. 이 숫자들. 저 숫자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X축은 파라미터 숫자입니다. 파라미터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모델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다가 갑자기 촥 올라가고요. 다다다다다 하다가 촥 올라가고 다다다다 하다가 촥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네가 파라미터 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지고 있을 때는, 지금 보면 X축의 스케일이 다 똑같아요. 10의 18제곱, 20제곱, 22제곱, 24제곱이니까 이 X축의 스케일은 똑같은데, 그 앞쪽에서 움직일 때는 성능 변화가 없다가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연구자들이 생각해 본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추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창발성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능력이 특정 규모의 파라미터를 넘어가면 이런 새로운 정보를 조합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emergent a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구간을 넣으면 성능이 확 올라가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모델들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더 큰 사이즈의 모델을 쓰는 게 좋다. 왜냐면 그래야 성능 향상 구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의 18제곱이 있는 애들을 아무리 뭐 많이 갖다 써봐야,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 수를 늘려봐야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거 뭐 예를 들면 10의 18제곱하고 10의 22제곱은 10의 4승 차이 나잖아요. 만이거든요, 만. 그러니까 만 배를 큰 모델을 쓰면 그 전에 있던 거 10의 18제곱짜리 만 개 모은 거보다 낫다 이거예요. 성능이 쫙 올라가니까. 그래서 파라미터 수를 늘릴 때 조그만 애들 많이 쓰는 것보다 큰 거 하나 쓰는 게 낫다. 물론 지금은 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연구들도 많고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저런 게 엄청 큰 시사하는 바가 있었죠. 뭔 소리다? 더 큰 거 만들자. 나도 큰 거, 너도 큰 거 해서 더 큰 거 만들고 더 큰 거 만들고 더 큰 거 만들고를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GALM 이런 거 해가지고 트릴리언 단위도 만들고요. 실제로 GPT-4가 알려져 있기로는 1.5 트릴리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뭐 컨퍼런스 같은 데서 약간 공개되어 있는 걸로 1.5 트릴리언이다라는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뭐 보이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큰 사이즈를 쓰면 정말 좋은 능력이 나온다는 거를 밝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요. LLM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를 가지고 요즘에 많이 가고 있는 추세는, 이 파운데이션의 근본이라는 거에 데이터를 이것저것 넣어 다 든다 했으니까 그럼 여러 개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GPT-4o with Canvas 같은 이미지랑 텍스트를 다 다룰 수 있는 애들을 좀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멀티모달, large multimodal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LLM 말고 LMM도 중요하고, 거기에 메인은 앞선 이제 영상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저널 랭귀지,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이런 것들로 이제 가고, 왜 이렇게 메인이 가고 있냐라고 하면, 현재 사람을 비롯한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보들이 처리될 때 눈 아니면 말인데, 말이 텍스트가 되죠. 그러니까 글까지 같이 가면 이 세 개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ChatGPT 앱 같은 거를 보시던 이런 LLM 서비스를 보면 음성이 탑재되어 있고 이미지 찍어서 할 수 있고 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데이터 특징으로 가죠. 근데 오디오는 사실 오디오 자체도 정보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오디오 자체 정보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STT를 해서 스피치 투 텍스트를 해서 텍스트로 바꾸면 거기서 의미를 뽑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의미를 이해한다는 컨셉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저널 랭귀지가 메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대화할 때는 저의 지금 이 행동들이나 스피치에서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피치나 뭐 이런 에너지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고 있을 때에 느껴지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의 힘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약간 그 느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듣는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의 정보까지 아직 뭐 디테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이 똑같은 텍스트로 전역이 되더라도 그게 막 울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랑 해맑게 웃는 거랑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랭귀지로 변환이 되면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도 추가가 되겠죠. 될 거고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의 메인 멀티모달은 비저널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컨셉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LLM은 이런 컨셉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LLM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만 이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LLM과 항상 세트로 나오는 되게 중요한 친구가 있거든요.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지가 있으면 스몰도 있죠. 스몰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